자, 제일 먼저 일단 세트, 뭐 진로 동아리, 지금 이 순간 꼭 필요한 학생부 종합전형 컨설팅 이렇게 잡았는데 내용을 볼게요. 자,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했지만 이제 수시랑 정시가 있는 거고, 그죠? 오늘은 이제 입시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12월 말에 한번 했는데 그래도 혹시나 이제 좀 잊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복습하면서 갈게요. 자, 수시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교과전형, 종합전형, 논술. 다음 정시는 수능이 되겠죠? 오늘은 주로 이 종합전형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왜냐하면 교과전형은 등급만 가지고 가는 거죠. 등급만 가지고. 그러니까 점수로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수능도 점수로 가는 전형에 최적화되어 있죠. 그런데 종합전형은 점수로 가는 전형이 아니죠. 그러면 뭘로 가느냐? 그게 오늘 꼭 알아야 될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다시피 뭐 종합전형은 이제 면접하고 뭐 이렇게 가죠. 자, 예전에 한번 보여줬던 건데 서울의 주요 11개 대학을 통계를 낸 거고, 자, 교과 전형은 10% 정도 선발을 해요. 많이 안 뽑는 이유는 뭐 다들 알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 뭐 강남권에 아주 우수한 학교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남 본시가 이제 좀 쉬운 학교가 있다, 상대적으로. 여기서 1등급을 받으나 여기서 1등급을 받으나 같은 점수로 취급되는 게 교과 전형이죠. 쉽게 얘기하면 우수한 학생들한테 불리한 전형이에요. 근데 인서울의 최상위권 대학들은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거니까 이 전형을 많이 놓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전형이 좀 낮은 편이고, 종합 전형이 수시에선 가장 많죠. 그리고 논술 전형도 있고 일부. 그리고 이런 건 우리랑 상관없는 거니까 빼버리고, 그리고 정시가 40% 정도 선발을 하니까 단일 전형으로는 가장 많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좀 들어보고, 만약에 내가 고려대나 이렇게 가고 싶은데 좀 종합 전형으로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사실 뭐 이쪽으로 도전하는 것도 나쁘진 않죠. 뭐 재수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그런 거지. 자, 등급의 의미도 꼭 알아야 되는데, 자, 이렇게 세 개가 하나의 덩어리예요. 자, 이 색칠을 해줄게요. 이렇게 세 개가 하나의 덩어리. 이 세 개, 한 개. 이게 하나의 덩어리고, 4등급은 독립적으로 하나의 덩어리고, 5등급도 독립적으로 하나의 덩어리죠. 잘 보시면 요 세 개를 합쳐서 여기에 상위 4%, 그다음에 4에서 11%를 2등급이라고 하고 11에서 23%를 3등급이라고 하는 거니까 20% 구간을 세 개로 쪼개 놓은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20%인데 이 첫 번째 20%는 세 개로 쪼개져 있다. 그죠? 두 번째 20%는 그냥 하나죠. 4등급 하나. 20에서 40% 구간. 굉장히 넓은 구간이고, 그다음 세 번째는 5등급. 5등급도 40에서 60% 구간으로 굉장히 넓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봤을 때 3등급인 과목이 4등급이 됐다. 이렇게 되면은 한 등급 떨어져서 느낌이 안 올 수 있지만 굉장히 심각하게 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한 20% 떨어진 거니까. 4에서 5가 됐다?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심각하게 떨어진 상황이고 대학이 완전히 다르죠. 근데 5에서 4가 됐다? 그럼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자신을 좀 되게 칭찬해 줄 필요가 있죠. 아, 나 되게 잘했다, 이번에. 그죠? 이걸 잘 모르면 이게 느낌이 안 오거든요. 3에서 4로 가는지, 뭐 4에서 5로 가는 게 어떤 느낌인지. 그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우리 하이탑 학생들은 반드시 꼭 알아놔야 될 게, 첫 번째, 요 세 개 등급은 그냥 한 덩어리다. 여기가 인서울이구나. 이렇게. 여기서 뭐 2등급에 가까울수록, 1등급에 가까울수록 학교는 좀 달라지겠지만, 여기가 인서울. 두 번째, 4등급은 좀 못한 거고, 여기가 이제 수도권이구나. 5등급은 망한 거예요. 내가 5등급 받고 있으면 좀 뭔가 다른 방법을 지금 취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등급을 꼭 알고 계시고. 자, 그러면 몇 등급이면 어느 대학을 가느냐? 일단 가천대를 갖다 가져온 이유는, 자, 가천대를 넘어가면 인서울이 될 거예요. 가천대가 지금 여기가 2점대 등급인데 보시면은 교과 등급, 그죠? 교과 전형. 이게 뭐 학생부 등급의 70%, 90% 이런 건 나중에 배우면 돼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한 2점대 중반 등급 정도에서 가천대를 갈 수 있구나. 그러면 이거를 넘어가면은 인서울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지금 얘기한 건 교과 전형이에요. 오늘은 종합 전형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할 거라 그랬고. 근데 종합 전형은 어떠냐? 똑같은 가천대인데
자, 가천대 종합전형은 3점대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죠? 그래서 학생들이 가천대 종합전형을, 가천대가 아니라 종합전형을 좋아하는 거죠. 왜냐하면 점수가 좀 낮으니까. 근데 여기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점수가 낮으면 또 다른 걸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다른 게 뭔지를 정확히 알고 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한양대 학종 입결을 가져왔는데, 한양대 학종 입결에서 다른 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양대는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그죠? 1점대, 뭐 2점대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 특이사항들이, 이것도 설명을 잠깐만 하면, 내신 50% 컷과 70% 컷이 있는데, 합격생이 만약에 100명이다. 그럼 그 중에 50등 한 학생의 내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얘는 70등 한 학생. 그렇죠. 100명 합격생 중에 한 절반 정도 한 학생의 등급이 2.1인데 70%, 70등 한 학생이 3.24다. 아까 3점 몇이면 가천대였잖아요. 여기 한양대인데 지금 말이 안 되죠. 이런 친구들은 레전드 사례가 아니라 이런 친구들이 자사고 애들이에요. 그죠? 한양대 정도면 이제 자사고 특목고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지망하게 되면 일반고는 100% 떨어지게 되죠. 이 앞쪽을 보고 지망해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는 한 요 정도 등급대에서 한양대가 형성이 되고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자사고나 이런 쪽이죠. 그죠? 요거는 좀 말이 될 수 있는데 1점대 후반이나 2점대 초반 이런 정도가 될 거고 보여주려고 했던 거는 경쟁률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쟁률. 경쟁률 보시면은 40대 1 같은 것도 있고 생명공학과 그죠? 30대 1, 13대 1. 쭉 한번 보세요. 그죠? 20대 1, 38. 이게 다 경쟁률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20대 1 정도는 그냥 넘어가요. 인기 학교들은. 왜냐하면 수시원설 6개 났으니까. 다 찔러보는 거죠. 점수 되면. 근데 찔러본다고 해서 그게 이제 뭐 합격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면 20명 중에 한 명이 뽑혀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해야 그 한 명이 뽑힐 수 있는가? 그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떤 전형인지 대충 알겠죠. 자, 계속 넘어가 보면 경희대 거예요. 경희대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 예전에는 안 이랬었는데 지금은 여기 보시면 입학사정관 2명이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하고 평가위원 간 점수차가 나는 거를 평가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점수를 부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밑에 이제 항목을 좀 보면 요 제일 밑에 있는 평가척도 보이죠 이거 그죠? 평가척도 각각의 항목에 따라서 탁월하면 S를 주겠다는 거고 우수하면 A, 양호하면 B, 보통 C, 미흡 D, 미달 F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약간 정량화되고 있어요. 점수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수가 높은 사람이 붙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영역에서 점수를 보느냐? 자, 첫 번째 학업 역량이에요. 경희대 걸 가져왔지만 대부분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학업 역량 30%를 주겠다. 그죠? 학업 역량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거는 교과목의 등급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개가 있는데 포인트들이 일단 하나씩 보면은 학업 성취도부터 먼저 볼게요. 학업 성취도는 여기에서 볼 만한 거는 요거예요. 원점수와 표준 편차를 활용해서 한다. 자, 이런 거죠. A 학교랑 B 학교가 있는데 아까쯤에 강남에 있는 A 학교. 그죠? 그다음에 우리 성남에 좀 쉬운 B 학교가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표준 편차가 강남 쪽이 높게 나와요. 우리가 좀 낮게 나오고. 근데 아까 교과 전형은 둘 다 1등급이면 같은 취급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 똑같이. 그런데 종합 전형은 둘 다 1등급인데 표준 편차가 높은 쪽이 A 학교면 A 학교에다가 점수를 더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20명 중에 한 명을 뽑는 거니까. 그죠? 20명 중에 똑같이 비슷한 등급대의 아이들이 모여 있을 거거든요. 그럼 2등급대 아이들이 다 모여 있다. 그럼 그 중에서 어떤 놈이 제일 2등급을 잘한 2등급이냐? 평가할 때 이런 표준 편차가 중요한 가치가 된다는 거죠. 척도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성남에 있는 본시가지 쪽이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표준 편차 20점을 넘어가죠. 보통 강남이나 분당 쪽은 10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약간 불리한 거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한다. 두 번째,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 나와 있는데 이게 이 밑에 있는 전공 적합성하고도 연결이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생명공학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할 때 생1은 선택해야 되고 생2도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공학이니까 화1과 화2도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친구가 만약에 생명에 자신이 없어서 생명을 안 하고 세계사를 했다. 이렇게 되면은 학업 의지가 적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 과목을 뭔 선택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 거죠. 탐구 활동 이게 이제 세특이나 이런 데서 세특에서 드러날 수가 있죠, 주로.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아까 말했던 SA 이런 식으로 평가를 준다는 거예요. 항목에 대해서. 자, 전공적 합성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뭐 이런 거죠. 국영수 과가 있는데 이공계생이에요. 뭐 2, 3, 2, 3, 3, 3을 받은 학생이 있다고 그게 3333 이런 학생이 있고 여기는 4지만 이게 2라고 볼게요. 평균을 내면 같거든요, 단순하게. 근데 누가 봐도 이공계생은 얘가 잘한 거죠. 왜냐하면 전공 과목을 잘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공계를 가는데 수학하고 과학을 못한다, 만약에. 그럼 그 자체로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0명 중에 하나를 뽑는 거니까. 이해하셨죠? 자, 세 번째, 인성과 관련된 과목들인데 여기는 20%를 부여를 하는데요. 이게 눈으로 드러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나눔과 배려가 뛰어난 학생이냐, 어떤 학생이 소통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냐, 도덕성이 좋은 학생이냐, 성실성이 좋은 학생이냐를 예를 가지고 학생부만 가지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큰 차이가 안 난다? 쉽게 얘기하면. 크게 중요하게 안 본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봉사활동이나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결론을 얘기해 주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얘네가 메인으로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발전 가능성. 발전 가능성에 있는 항목들을 보면 자기 주도성. 이런 것들은 세특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드러날 수가 있죠. 동아리에서도 마찬가지고. 경험의 다양성.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다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퍼센트는 낮지만 어쩐 미묘한 차이가 뭔가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죠? 미묘한 차이가 어떤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다. 근데 그래도 이쪽은 후순위기는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앞에 있는 두 개가 가장 중요한 메인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계속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을 봐요. 연세대만 제외하고, 연세대는 신기하게 면접을 안 보는데 대신에 수능 최저가 있고, 면접을 볼 때 면접의 항목도 인성과 전공 적합성, 그죠? 역시 평가 척도가 나와 있죠. 자, 면접을 잘 봐야 되는데 면접을 잘 본다는 게 말을 잘한다는 거랑은 얘기가 달라요. 말은 좀 어눌해도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게 아니라 내용이 충실해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에 아까 위에 있었던 방금 전에 있었던 슬라이드에 이 학생부에 기재된 것들을 면접에서 이제 확인을 하는 과정인 거고, 여기에서 내가 어떤 활동들을 해 온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가장 중요하죠. 내용이 없으면 할 말이 없죠, 뭐. 말장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자, 다들 아시다시피 자기소개서 폐지가 됐고요. 이번 고3부터 실시가 되죠. 그 다음에 이런 건 되게 희소식이에요. 정규 교육과정 외에 비교과 활동은 대입 반영을 폐지하겠다. 정규 교육 과정 외에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특목 자사고를 제외하고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고한테 유리해졌다고 보셔도 돼요. 자, 학생부를 조금 들여다보면 학생부에 있는 사항들이 이런 사항들이죠. 인적 사항이 있고요. 출결 있죠. 출결 안 되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려워요. 뭐 당연히 대부분 다 되겠죠.
수상 경력, 자격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수상 경력은 안 들어간다고 알고 있죠. 이제 폐지되고 독서 활동도 안 들어가죠. 하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에서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봉사 활동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독서 활동은 안 들어간다 그랬고 요 행특은 이제 담임 선생님이 써주는 의견이고요. 이런 것들이 적혀 있고 동시에 여기 비교과라고 돼 있잖아요. 이 비교과. 동시에 이제 교과목에 대한 성적이 적혀 있죠. 거기에 세특이 있는 거고.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여기는 교과 활동인데 이제 등급이 나올 거고 잘 아시다시피 세특은 과목당 500자를 쓰게 되어 있어요. 예비 고이들은 알겠지만 한 학기가 끝나면은 이제 수정 기간을 줘요. 검토 기간. 자, 네 세특은 이거니까 한번 검토해 갖고 가져와 봐. 이렇게 한 거. 별다른 생각이 없으면 네, 좋아요.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이렇게 좋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이런 게 아니라 선생님이 써주신 내용에다가 내가 쓰고 싶은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이걸 좀 더 써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한 학기가 끝나면 검토 기간이 있고 이제 2학기까지 다 끝나서 1년이 끝나게 되면은 그때가 진짜 검토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고1들은 요번 연도 말, 고2들은 역시 요번 연도 말이죠. 12월 이후에. 그때는 이걸 검토해서 픽스하는 기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활동들을 구상을 했으면 그 활동들이 안 적혀 있으면 체크를 해놨다가 이런 것들을 써달라고 주장을 하고 바꿔야 되는. 그러지 않으면 교과 활동이 500자를 써야 되는데 막 200자만 써져 있고 이런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이게 담당 선생님들의 입시 능력하고도 좀 상관이 있어요. 이분들이 입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그죠? 그래서 그냥 넘기면 안 되고 500자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방과 후 학교 활동 이런 거는 내용이 미기재되게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별로 수강할 필요가 없다. 쉽게 얘기하면. 그죠? 자기한테 필요한 게 아니면. 영재 발명 교육 이런 건 우리랑 상관없지만 어쨌든 미반영 됐으니까 좋은 거예요. 어쨌든 세특은 등급을 잘 받고 그다음에 500자를 채운다. 그 500자를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좀 이따 얘기하고. 자, 그다음 두 번째 종합의견. 종합의견은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고 이걸 뭐 수정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담임 선생님이 그냥 이 학생 어떤 학생이다 이렇게 써주는 거. 세 번째 여기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율활동도 500자를 쓰게 되어 있어요. 동아리활동도 500자. 하지만 자율동아리는 이제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골치 썩을 필요는 없죠. 학교에 있는 거 중에 선택해서 하면 되죠. 소논문 이런 것도 안 들어가는 건 우리한테는 좋은 거예요. 500자. 봉사활동, 특기사항, 미기재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봉사활동에 대해서 뭘 적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없앴어요. 그냥 뭘 했는지만 나오죠. 봉사활동이.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진로활동인데 진로활동이 제일 많죠. 700자. 그죠? 근데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건 이게 가장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과목당 500자니까. 과목당. 그죠? 이게 제일 많은 거고 그 다음에 자율활동 500자, 동아리활동 500자, 진로활동 700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한 학기가. 진로 희망 분야는 대입에 미반영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오해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진로 희망 분야가 안 적힌다는 게 아니라 옛날엔 이걸 적는 칸이 있었어요. 그게 사라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볼게요. 자, 요 네 가지 항목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자, 제일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게 학업 역량이에요. 자, 쉽게 얘기하면 20명 중에 자, 이런 식이에요. 1차에서 1단계에서 3배수를 선발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명을 뽑을 거면 30명을 합격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2차에서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을 해요. 그럼 여기는 경쟁률이 3대 1이겠죠. 여기는 경쟁률이 20대 1이었는데 실제로는 20대 1이 아니죠. 왜냐하면 3명을 뽑는 거니까. 20대 3인 거죠. 그래서 20대 3의 확률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20명이 이렇게 쭉 있다고 볼게요. 20명을 다 그릴 수는 없으니까 여기 가서 이렇게 20명. 이 중에서 3명에 선발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3명. 그런데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뭐 되도 않는 점수로 쓰면 안 되고 일단 점수 때는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중앙대에 쓰겠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2점 초반에서 2.1이나 1점 후반까지 이런 등급을 가지고 쓸 거거든요. 그럼 이런 등급을 가지고 썼을 때 다 비슷비슷한 등급 중에 3명이 선발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 3명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선발이 되겠는가? 자, 1번이 전공 적합성이에요. 전공 과목의 점수가 높은 학생. 그죠? 이공계에선 수학, 과학, 그다음 문과에선 국어, 영어, 사회가 되겠죠. 그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게 높은 학생이 1번으로 선발이 될 거고, 그런 학생이 비슷비슷한 애들이 한 5명 된다, 예를 들어. 그죠? 그리고 이 전공 적합성을 평가할 때는 종합전형이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종합전형이라 그랬잖아요. 표준 편차 같은 것도 감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성남 본시가지에서 최상위권 대학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표준 편차 자체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난이도가 쉬우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5명이 선발이 되고, 5명 중에 또 3명을 골라내야 되는데, 이 한 5명이 비슷비슷하다고 보면 이 3명을 선발을 할 때 주로 이제 또 검토하게 되는 게 뭐 그게 이제 세특이죠. 지금 5명을 예로 들었지만 비슷비슷한 애들이 10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그 10명 중에서 3명을 골라낼 때 세특을 좀 많이 보게 되는, 그래서 세특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친구는 잘한 친구예요. 다 1등급이잖아요. 근데 한국사랑 과학은 3등급이네요. 기술과정도 3등급이고, 그죠? 근데 이 친구가 만약에 이공계생이다. 그럼 요건 좀 치명적이긴 해요. 그죠? 다른 과목에 비해 잘 못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과목별로 보더라도 국어가 표준 편차가 17.5고 평균이 72점인데 내가 100점 받은 거예요. 여기는 표준 편차가 20인데 아까 표준 편차가 높을수록 난도가 높다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평균 점수 60점인데 내가 94점을 받은 거죠. 이 둘 다 1등급을 받았어요. 그죠? 평균 점수랑 자기 원점수가 있고 표준 편차가 기재돼 있죠. 그랬을 때 요게 좀 잘해 보이죠. 같은 1등급이더라도. 그죠? 표준 편차가 좀 높고 평균은 별 차이는 없는데 원점수가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디테일을 좀 보는 게 종합전형이다. 자, 그러면 선생님, 저희는 뭐 표준 편차 낮다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바꿀 수 없는 거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학교 시험 난도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원점수를 높여야 되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점수를 높여가는 게 가장 학생부 종합전형에 성공하는 1번. 그죠? 그러면 선생님, 학생부 종합전형은 공부를 좀 적게 해도 들어갈 수 있는 전형인 것 같았는데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점수가 낮은 이유가 왜 그런지 얘기를 했잖아요. 자,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자, 세특을 보면은 이런 방과 후 학교를 쓰는 칸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게 이제 삭제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 학생과 아래 학생을 좀 보면은, 자, 한번 위에 학생 읽어볼게요. 항상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수업에 임하는 학업에 열의가 많은 학생임. 일단 성실하구나, 그죠? 수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잘 이해하고 적용이 뛰어나고 고민하려고 그러고 스스로 반복한다. 문제 해결력은 좀 있는 학생이구나. 그죠?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별다른 내용은 없지만 이 친구가 만약에 1등급이다. 그리고 표준 편차가 높았다. 좀 어렵다. 난이도가. 이런 학교의 1등급인 학생이라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밑에 있는 학생을 볼게요. 밑에 있는 학생을 보면은 소통하는 수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단 양이 많죠. 자, 실생활 속에서 수열의 예로 뭐 이런 것들을 좀 했고, 그죠? 보고서 작성해서 뭘 또 했고, 프랙탈에 대해서 뭘 했고, 쭉 호기심을 해결했다. 자, 일단 있어 보이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있어 보이는 말들이. 좀 깊이 들어갔구나 이런 느낌이 일단 있죠. 심층, 탐구. 근데 여기서 이제 프랙탈 카드를 직접 만들어 보고 멘토 멘티를 통해서 또 어려운 문제도 꼼꼼하게 설명한다. 인성 부분에서 좀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안에 나를 담아야 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스토리 라인을 잘 짠다 그러거든요. 근데 라인을 잘 짜야 되는데 어쨌든 이쪽 세특이랑 이쪽 세특이나 다 괜찮거든요. 괜찮은데 문제는
문제는 이게 등급으로 약간 증명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는 뭐 예를 들어 한 4등급이다. 이 친구는 1등급이고, 그죠? 단순 비교하면 이 친구가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한 요 정도 차이를 한번 봐볼게요. 이 친구 1등급이에요. 이 친구는 2등급이에요. 근데 위에 친구는 1등급인데 좀 쉬운 학교예요. 이 친구는 2등급인데 좀 어려운 학교예요. 그죠? 이렇게 됐을 때는 한번 해볼 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등급이 낮아도 붙는 경우들이 좀 생기는 거죠. 이 친구를 더 높게 평가한다면 대학에서 높게 평가할 만한 요소도 있고, 그래서 솔루션을 좀 줘야 되는데 좀 간단하게 만들어줘야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일단 세특의 기본은 수행평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행평가에서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안 그러면 뭐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발표하고. 그래서 수행평가 준비를 잘 하고 그거를 갖다가 세특에 기록할 수 있는 스토리 라인을 구성한다. 어떤 학생이 이따가 질문 해결을 할 건데 세특의 진로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거지로 끼워 맞히는 건 큰 도움은 안 돼요. 어거지로 막 진로가 뭐 예를 들어 의대생이다. 저는 의대를 가기 위해 평소 의학에 관심이 많았고 그로 인해서 수학에서 이런 것들을 했고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반드시 필수적이거나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그냥 배제하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조금 이따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도록 하고 여기서 생각할 거는 수행평가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핵심을 얘기를 할 건데 뭐냐면 세특에 담겨야 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역량이에요. 무슨 얘기냐? 자, 의사가 된다고 볼게요. 내 의대를 가고 싶어 한다. 자, 의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소양들이 뭐가 있을까요? 역량들이. 뭐 예를 들어 문제 해결력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판단력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냉철한 판단, 뭔가 판단력, 그죠? 뭔가 솔선수범하는 봉사하는 정신, 뭔가 나눔 이런 도덕적인 가치도 중요할 수 있겠죠. 분석력도 중요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을 텐데 이 키워드가 세특의 수행 평가를 통해서 담기면 돼요. 그죠? 이 친구는 심층적으로 뭔가 끝까지 파고드는 느낌이 좀 들죠. 이런 게 의사한테 필요하겠죠, 공부할 때. 그러면은 그런 역량을 세특에서 보여주게 된 거고, 나눔의 가치도 좀 보여주게 되는 거고, 그죠? 이 위에 친구는 문제 해결력, 창의적인 방법, 이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창의적인 방법이 어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건 의대 계열도 있겠지만, 어쨌든 공학 계열이나, 그죠? 아니면은 뭐 순수과학, 이런 계열에선 창의적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런 어떤 키워드들을 잡고 이런 세특을 구성하는 게 중요해요.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이미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정리를 잘해야 돼요. 첫 번째는 등급이 중요하다, 일단. 점수가. 그죠? 그 점수는 전공 적합성이 관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세특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세특에는 역량을 토대로 한 키워드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2학년도 마찬가지예요. 저 아직 어딜 가야 될지 미정인데요? 모르겠는데요? 진로가 없어요. 큰일 났는데요?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부분 다 비슷하거든요.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창의적인 걸 싫어하는 업종이 뭐가 있겠어요? 문제 해결력을 싫어하는 업종이 뭐가 있을 거고, 그죠? 그런 나의 장점이 부각되게 쓰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럼 그런 장점들을 키워 나가야 부각이 되겠죠. 그래서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걸 원하는 거죠. 좀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뒤에 계속 설명을 할게요. 자, 이번에는 약간 이제 기술적인 면을 볼게요. 테크니컬한 면. 테크니컬한 면에서는
자, 여기 몇 개 적어놨는데 수행평가, 진정성, 독서 연계, 연결 및 심층화, 탁월성.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인터넷을 찾아보면 대부분 다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자, 이 친구를 한번 보면은 뭐 화법과 작문인데, 그죠? 각 학자의 이론을 미리 정리해 판서함으로써 자신의 설명을 보충해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그죠? 아, 미리 정리하는 학생이구나. 이런 역량을 좀 볼 수는 있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물과 인간의 관계라는 철학적 고찰이 컴퓨터 관련학과와 연관이 돼요. 자기 진로를 얼핏 흘렸죠. 그죠?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했다. 이런 것도 도움이 뭐 많이 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근데 다른 게 바탕이 되면 예를 들어 객관적이라는 가치, 그죠? 그다음에 뭐 미리 정리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이런 가치가 같이 부각되면 컴퓨터 관련학과에서 괜찮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독서도 집어넣었죠, 독서. 이 세특인데, 그죠? 독서가 지금은 기재하는 항목이 없어요. 예전에는 있었고 독서 사라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데다가 이렇게 얼핏얼핏 흘리면서 가는 거죠. 블록체인을 자기 수단으로 여기는 현실의 안타까움을 느끼고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하려면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와 함께 인간의 중심으로 하여 기술이 발전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함. 또한 직업 탄생을 통해서 뭐 변화돼서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해하고 이해한 내용을 진로 글쓰기를 통해 표현함. 뭔가 이렇게 연결이 좀 되고 있잖아요. 이런 연결을 통해서 심층화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야 좀 있어 보인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이 밑에 것도 한번 봐볼게요. 확률과 통계인데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한다. 학습 태도가 바르다. 논리적으로 풀이를 전개한다. 논리적이구나. 학생이 그죠. 논리적이란 말이 두 번이나 들어갔죠. 수학 융합적 글쓰기에서 조건부 확률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것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분석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의 추천 알고리즘을 사례로 들어 소개함. 뭐 예를 들어 빅데이터 관련 학과에 간다 그러면 약간 흘린 거죠. 무역 분야로 진로를 설정하는 학생이고요. 그죠? 그럼 자기 진로도 살짝 얘기는 했고 통계 분석 활동에서 본교 학생을 모집당으로 선출해서 뭘 했고 이를 통해서 뭘 했다. 그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심층화되는 그런 세특을 구성을 했어요.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이? 그죠? 쉽진 않죠. 그렇지만 일단은 지금 할 일은 아니긴 하거든요. 지금은 어떤 감을 잡으면 되고 이게 한 학기가 지나고 이제 시험이 다 끝난 다음에 생각을 좀 깊이 있게 해봐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스토리 라인을 결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행평가가 있을 텐데 수행평가야 뭐 학교에서 주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동아리나 진로 활동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걸 뭘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현재는. 자, 어쨌든 세특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고, 제가 아까 얘기한 건 진로가 반드시 드러나야 되냐? 그럼 그런 것보다는 역량이 드러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이 학생의 역량이 드러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쓰는 기술적인 테크닉이라는 면은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전공 적합성인데 간단하죠. 제가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앞서서. 자, ABC 학생이 있어요. 자, A 학생은 11221이에요. 이렇게 1학년 때 거죠. B 학생은 수학 과학이 1이네요. 그죠? A 학생은 어디에 유리하겠죠? 물론 이것도 1이면 제일 좋죠. 그죠? 근데 11111이라고 해서 학종으로 대학을 잘 가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쟁자들도 비슷할 테니까. 근데 상위권 대학에 도전할 수는 있겠죠. 어쨌든 이 친구는 확실한 문과생이구나 이런 느낌은 좀 들죠. 그래서 문과 과목에 특화된 학생이고 문과 계열에선 좋은 평가를 받을 거예요. 하지만 이과 계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이렇게 좀 비슷한 학생이 모여 있다. 그죠? 그러면 이 학생이 지금 가로에다 쓴 게 표준 편차예요. 난이도를 반영한다 그랬고. 그러면 이 학생이 둘 다 똑같지만 얘가 좀 더 잘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이 학교가 더 어려운 학교니까. C학교가. 하지만 이게 큰 차이가 아니거든요. 20, 24가. 큰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세특을 좀 살펴봐야 돼요.
좀 살펴보고 누가 더 우수하지 하고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종합전형. 고2로 가게 되면 우리 고1들은 이걸 잘 들어야 돼요. 고2로 가면 선택 과목들이 이렇게 생겨요. 이공계는 과학을 3개를 선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뭐 인문계는 사회를 3개를 선택하게 되고, 학생에 따라서 과학 2개, 사회 하나 이렇게 선택하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공 과목의 선택을 다 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대학들에서 그걸 요구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들은 이럴 수 있죠. 선생님, 저는 과학 2개, 사회 하나 해놨는데 이제 망한 거 아니에요? 이럴 수가 있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얘도 열심히 하시고, 일단. 여기에서 어떤 역량을 드러내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자, 그래서 2학년으로 가면 이렇게 과목이 편성된다고 보면 수학, 과학이 엄청나게 많죠. 쉽게 얘기해서. 국어, 영어에 비해서. 그러면 수학, 과학의 공부량이 국어, 영어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등급을 잘 따는 게 우선이니까. 그래서 1학년 때 내가 수학과학을 좀 못하던 학생은 이런 일이 펼쳐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수학과학을 잘하던 학생은 여기서 강점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계열 과목을 좀 신경을 써야 돼요. 고1들은 만약에 이공계로 갈 건 과학은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 고2들도 이미 선택이 된 상황이니까 선택 과목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자, 근데 C학교 같은 학교가 있어요. 성남에선 풍생고랑 효성고인데, 4개를 선택하죠. 그죠? 그러면 B랑 C가 거의 비슷한 학생이다 보면은 이렇게 4개를 선택한 학생이 좀 더 돋보일 수도 있겠죠. 그 안에 담긴 내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그죠? 왜냐하면 이거는 학교에서 결정한 거잖아요. 학생이 결정한 게 아니라. 하지만 자기의 스토리를 보일 수 있는 과목이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혹은 그게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게 이제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세 번째, 인성과 발전 가능성과 관련된 내용. 자, 여기에 이제 비교과 활동들이 들어오는데요. 비교과 활동들. 지금까지 얘기한 게 교과 활동들. 그죠? 전공 적합성과 등급과 세특에 대해서 얘기했고, 비교과 활동들이 있는데, 압도적으로 이쪽이 중요해요. 그럼 이건 안 중요하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경쟁이 치열해지면은 이쪽도 아까 인성 라인에 점수가 있었죠. 그죠? 여기에서도 뭔가 갈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왕 하는 김에 신경을 좀 같이 쓰는 거죠. 조금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같은 활동을 했더라도 좀 신경을 안 쓰면 좀 이상한 진로 활동 이런 게 나와요.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자율활동 500자가 써져 있는데, 예, X 쳐져 있죠.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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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했죠. 활동이 되게 많죠. 많이 했죠. 아무런 영향이 보이지 않죠. 그냥 시킨 거 그냥 조금 한 느낌?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활동은 2개나 3개 정도, 2개, 3개도 많다 그러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연계를 좀 가지고 쓰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자율활동에 들어가는 것들은 일단 이런 임원 활동 같은 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원이 될 수 있으면 되는 게 좋죠. 그래서 임원 활동 같은 게 있고, 임원이 있으면 일단 자기 주도성 혹은 리더십이 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활동들을 좀 주겠지만, 말 그대로 진로나 동아리 활동이 아니라 자율적인 활동이니까, 어떤 영상을 본 것들, 뭐 이런 것들, 그죠? 자, 아까랑은 느낌이 좀 다르죠? 동영상을 봤고, 그죠? 사회학의 시선에서 분석함. 그래서 그 내용이 좀 나오죠. 코로나19 사태는 사회적 재난이고, 이 내용이 없었으면 좀 아쉬울 뻔했어요. 초개인화의 패러다임이 등장했다. 이미 발생한 사회적 재난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재해석했을 때 도시 진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알고 그거에 대해서 또 탐구함. 그죠? 또 역시 연결이 좀 되어 있죠. 심층화. 거의 비슷하죠. 밑에 거 볼게요. 이것도 자율활동인데 평소 다양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독서를 통해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런 거 자율활동에 쓸 수 있거든요. 자기가 독서한 것들. 자율적으로 활동한 거니까. 공정무역 희망, 무역 아시아 뭐 이런 걸 읽었다. 그죠? 읽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뭐 깨닫고 봉사활동을 떠올려서 그죠?
도서관이나 봉사무소의 빈 공간을 활용한 이걸 제안하자는 창작 계약서를 기획하여서 제출하였다. 새로운 직업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또 뭘 읽고, 그죠? 이 친구는 자율활동을 독서로 거의 많이 채웠죠. 독서와 그다음에 뭐 계획서 기획 뭐 이런 정도로 독서를 연계하고 뭐 임원 활동, 연결 및 심층화. 탁월성은 좀 탁월한 활동을 했다는 건데 이게 드러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비슷비슷하니까 애들이. 그다음 진정성. 그렇죠? 이 진정성이라는 항목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다 노골적으로 너무 나의 진로와 연관지어서 어필하고 이런 게 그것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진로가 이거니까 이런 걸 읽었어요. 뭐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역량을 보이라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역량에 대한 키워드를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동아리 활동. 정말 잘못 쓰면은 이렇게 돼요. 500자 못 채웠죠. 그죠? 이렇게 만약에 써서 선생님이 주셨으면은 다시 뭔가 피드백을 줘야 돼요. 아, 선생님, 저 이거 말고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써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채워야죠. 자,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잊지 않을 수 있겠죠. 쓰는 라인에 테크니컬적인 요소는 다 비슷해요. 거기에 얼마만큼의 진정성이 들어가 있느냐, 얼마만큼의 역량이 들어가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해요. 자, 과학 실험반을 했고, 오늘 아까 어떤 학생이 이제 동아리 약대를 가고 싶은데, 지금 과학 동아리를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동아리의 종류,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했을 때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과학 동아리에서 과학 실험이든 뭐 과학과 관련된 걸 할 거니까 과학에 대해서 뭔가 나의 역량을 보이기가 좋죠. 과학적인 역량을 보이기가 뭔가 분석력이 뛰어나다든가 체계적으로 실험을 한다든가. 그런데 필수적이냐? 그럼 그건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과학을 가고 싶은데 역사반에 들어갔다고 볼게요. 역사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 역사반에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전개할 때. 그 활동 안에 나의 역량이 드러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이 친구는 일 대단한데 이렇게까지 한다고 고등학생이 이런 것들이 좀 보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또 보시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연구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활동을 진행하고 또 탐구하고 이렇게 심층화해서 들어가고 좀 있어 보이고 이렇게 썼어요. 그죠? 이걸 읽고 나서 아, 이 친구가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얘기할 만한 게 딱 드러날 수 있으면 가장 좋아요. 자, 진로 활동이 700자, 제일 길죠. 그래서 한 3개 정도까지도 좀 쓸 수가 있죠. 그죠? 여기선 진로를 노골적으로 쓸 수가 있겠죠. 번역가 및 통번역가의 강연을 듣고 이게 이제 번역가, 자기는 통번역가 이런 것들이 좀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진로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보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요 다음이 좋아요. 끝난 후에 자신의 진로 계획에 대해 강사와 상담하며 더 좋은 진로 계획으로 발전시키는 등 여기서 드러나는 역량은 이 친구가 막 끝까지 좀 파헤치는 친구라는 느낌이 좀 들죠. 단순하게 활동을 끝내는 게 아니라 되게 연구하고 공부하는구나 이런 느낌들. 그죠? 그래서 진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다. 그죠? 그 외에도 있는데 자, 여태까지 이제 쭉 본 거를 기반으로 이제 좀 약간 이 정도면 좀 지루하니까 본 걸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것들 물론 중요하거든요. 테크닉적인 요소들. 이런 거 중요한데 지금 보면서 좀 느껴지는 것들이 좀 있죠. 그죠? 요 키워드가 중요한 것 같은데 진정성. 너무 대놓고 내가 뭐 이런 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쓰는 건 좋지 않아요. 아무 역량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그죠? 그래서 주어진 활동을 열심히 하면 어떤 역량이 드러나요. 역량을 억지로 만드는 것도 사실은 좀 가식적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표현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종합전형을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종합전형은 무언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그 열심히 한 내용들을
잘 기록해 두는 게 중요하죠. 말을 이쁘게 쓰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해했죠? 이게 종합전형의 키워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고민은 좀 해결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자, 조금만 더 얘기를 전개하고 행특.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고, 뭐, 중요하지만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 이제 별 문제는 없을 거고요. 봉사활동은 옛날에 이렇게 썼었어요. 봉사활동 뭐 했다, 뭐 어떻게 했고, 거기서 뭘 느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삭제됐고, 대신에 이런 식으로 뭘 했는지는 기록이 돼요. 그럼 봉사활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적혀 있죠. 지속적이면서 의미 있는 걸 해야 된다. 봉사 시간만 채우려고 한 활동들은 크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요.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건 봉사활동 자체의 점수 배점이 높은 게 아니에요. 아주 미미한. 그치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친구는 멘토링이랑 교육재능 기부를 좀 했어요. 그죠? 사회에 뭔가 나눔을 좀 펼치고 있는 학생이죠. 말벗 이런 것도 되게 좋죠. 그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비슷비슷한 활동들을 한 것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많이 좀 정리가 되어 있으면, 아, 이 친구가 이런 봉사활동들을 좀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이 친구가 생각하는 어떤 철학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세팅하실 때 좀 기왕이면 좀 지속적인 것들, 그다음 좀 의미가 있는 것들, 이런 뭐 청소 이런 거 말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수상경영 옛날에 정말 많았어요. 다 없어진 다행이에요. 진짜 학생부에서 저게 이 독서활동도 없어진 게 다행이에요. 할 일이 좀 줄었죠. 자, 아까 발전 가능성 얘기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전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발전 가능성이라는 게 내가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나 1학년 때는 좀 못했지만 3학년 때 잘하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학생하고 A랑 B 학생은 평균을 내면 같아요. 4, 3, 2, 2, 3, 4니까. 누가 봐도 A 학생이 낫죠. 얘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죠. 갈수록 올라가고 있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에 내가 공부를 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직 예비 고2 정도 선에서는 얼마든지 희망이 있어요. 예비 고3한테도 제가 학종은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고는 얘기해요. 근데 부담이 되니까 내가 약수령 논술이나 정시를 하겠습니다. 이런 애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고2는 아직 이제 시작, 여기도. 이제 진짜 시작, 이런 느낌이고, 여기는 이제 시작,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한 것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으면은 좋은 결과가 낼 수가 있어요. 자, C 학생을 보면 얘는 교과에선 얘가 1등이에요. 그죠? 평균이 좋으니까. 근데 A랑 C랑도 한번 붙어볼 만한 게 종합전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걸 뒷받침할 만한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슬라이드랑 관련된 내용들인데 일단 QA를 통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평균 3에서 3.5등급 된다고 해요. 지금 현재 2학년이겠죠? 1학년 아직 등급이 안 나왔으니까. 교육학이나 상담 쪽으로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대학에 지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교육학이라는 게 교육학과를 얘기하는 건지 사범대학을 얘기하는 건지 좀 불분명하긴 한데 교육 계열이라고 이해를 하긴 했어요. 자, 그러면 점수를 조금 볼게요. 자, 이쪽에 있는 전형들을 보면 학생부 교과, 지균, 이쪽은 보통 교과 전형들이에요. 교과 전형들. 교과 전형들이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이 한 1점대가 있고, 그죠? 그다음 동국대가 2.03. 그럼 종합은 어떻게 되냐? 종합은 여기에서 0.5를 더하면 돼요. 대략적으로. 그렇지만 평균이 2.5라는 거고, 동국대 평균이 2.5라는 거고, 아까 가천대도 2.5였잖아요. 그죠? 자사고 애들이 섞여 있는 평균이죠. 그래서 사실은 인문계열에서 최상위권 있잖아요. 이런 최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균은 그냥 교과 전형을 보면 돼요. 이 정도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교육학과에 등급이 된다. 그래서 세종대가 2.5고 이러니까 사실은 인서울권의 교육학과를 노리면 앞으로 공부를 좀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못했다면 앞으로 발전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그다음 전공 적합성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여기 심리학과 쪽도 보면은 역시 교과 전형들인데 딱 요걸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요 정도. 물론 차이는 약간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이 정도예요. 그래서 가천대 2.7 나와 있는데 이 서울여대 뭐 이쪽 서울여대 말고요. 카톨릭대, 중앙대 요 라인 아까 인서울의 높은 대학들이었잖아요. 대부분 여기도 마찬가지고 인서울의 높은 대학은 요 정도 등급을 보시면 돼요. 여기보다 약간 낮아요. 일반 전형 쪽이 아니 종합 전형 쪽이 그리고 이제 지방 쪽이나 서울대 하위권 대학으로 가면은 그 갭이 좀 벌어져요. 가천대 심리학과가 2.7인데 실제로 종합전에서 3.5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등급에서 적정선은 지금 현재는 가천대 정도가 돼요. 여기를 좀 올라가야 뭐가 이제 좀 될 수 있겠죠. 사범대는 그러고 이거보다 훨씬 높아요. 조금 더. 3등급에서는 좀 지방대, 사범대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죠? 사회복지학과도 강남대, 가천대가 3.5 정도 라인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다음 거를 보면은 이 친구에 대해서 한 개만 더 얘기하면 이런 친구들이 또 많을 거 아니에요, 현재도. 이 친구들한테 가장 1순위는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성적 올려야 돼요. 성적 안 올리고 무슨 뭐 자율활동, 봉사활동 한다고 그거 가지고 막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정말로. 알겠죠? 자, 두 번째. 약대를 지망하는데 과학 동아리를 만약 들어가지 못한다면 무슨 동아리를 추천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약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게요. 자, 약대는 여기 이제 약대들인데 자, 전형을 보시면 교과 전형이 전체 평균에서 30% 정도, 종합이 한 25%, 그죠? 논술은 뺄게요. 정시가 42%. 종합 교과가 거의 비슷하죠. 이유는 뭐냐면은 점수가 다 높아서 그래요. 종합이나 교과나. 그러니까 점수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거의 비슷해요. 교과 종합 점수가. 종합으로 많이 뽑는 것 같지만 또 교과는 충남대가 좀 차지하고 있어서 그렇고 좀 서울권에서는 종합이 그래도 많죠. 그런데 문제가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데 의대랑 약대 쪽은 웬만하면 없음도 있지만 웬만하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웬만하면 있고 국수 0과 2개 합이 5 이런 건 되게 좀 낮죠. 그래도 좀 맞출만 하죠. 그죠? 그래서 수능 최저도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학생부도 맞춰야 되는데 학생부는 거의 1점대 등급 받아야 좀 괜찮은 약대에 갈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정시 쪽도 충분하게 준비를 같이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과학 동아리 얘기를 한 걸로 봐서 이제 종합 전형을 노리는 것 같은데 종합 전형을 노릴 거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동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역량을 보여주는 그래서 약대를 지망하는데 수학 동아리 같은 걸 추천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약사한테 필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이 계산이거든요. 수학. 수학과 관련된 걸 통해서 뭔가 나의 역량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 극상위권으로 가면 갈수록 그 동아리에 대한 어떤 부담 이런 것들은 크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딱 맞춰서 하면 좋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내가 어떤 학생인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자, 다음 Q&A인데 세특을 진로랑 엮어서 잘 쓰는 법, 세특을 진로랑 엮지 않아도 되는지, 봉사동선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답변은 좀 준 것 같아요. 자, 요 밑에 거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세특을 진로랑 엮어서 잘 쓰는 법, 엮지 않아도 되는지. 아까 엮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그죠? 엮어서 잘 쓰는 법은 잘 없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공대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은데 기계공학과 관련된 얘기를 쓸 수 있는 세특이 물리 정도 아니면 쓸 데가 없죠. 그죠? 꼭 엮지 않아도 괜찮고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볼 만해요. 의사가 되겠다는 학생이 꿈이 의사가 되는 것이 입시에 유리한 게 아니다. 내 꿈은 의사예요. 이렇게 막 온갖 군데 다 나온다고 해서 그게 유리한 게 아니라는 거죠. 환자와 의사소통도 잘하고 헌신적이고 연구도 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 붙는다. 그러므로 의사가 되는데 적절한 역량을 갖다가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
알겠죠? 고등학교 수업에서 물리를 잘 공부하면 될 일이지. 굳이 토목 전문가가 되려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물리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조사 발표했다라고 쓸 필요는 없다.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핵심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서울대 가려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이 들어와서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아, 서울대 가려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단편적으로 대답하기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고1을 얘기하는 건지 고2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죠? 그다음 고2라면은 지금 현재 뭐 정시를 봐야 될지 뭘 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입시 전형은 다양하게 있어요. 성남에서 많이 가는 건 지균이죠. 지역균형 전형. 지금 예비 고3 중에서도 서울대 의대를 노리는 학생이 있어요. 5일 등급 받고, 최근에 전문가랑 컨설팅도 받았죠. 그런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일단 잘해야 돼요. 그리고 요 옆에 제가 이렇게 이게 단편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학생들 알지 모르겠지만 스터디 코드라는 게 있어요. 입시 컨설팅 유튜브 채널이고요. 이분이 이제 조나모라는 분이신데 저도 굉장히 같이 공감을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 못했는데 이제 서울대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철학을 잘 얘기를 해주시는데 요거 한번 들어보세요. 스터디 코드. 그죠?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서울대의 Y공부법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리고 좀 더 고민이 되면 저한테 찾아오시고 자 또 QA 진로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뭐 해야 될까요? 전형적인 불리해지는 거 아닌가요? 제가 여기 명확하게 답을 달았죠. 불리해지지 않아요. 진로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정할 수 있겠어요? 저도 의대 다니다 그만두고 학원 원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학종은 진로를 얼마나 빨리 정하는가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자신의 꿈을 준비해 가는가 하는 과정과 역량을 평가하는 전형이다. 진로가 없으면 없는 대로 흥미가 가는 동아리, 다른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다. 그 안에서 또는 그 밖에서 어떤 이 찾아가는 과정들 있잖아요. 비포 애프터라 그러는데 전과 후 그걸 연결성 있게 진정성 있게 보여주면 된다. 그죠? 그래서 내가 역사에 관심이 있어서 내가 이공계로 갈 거지만 역사 동아리에 들어가서 역사 동아리 활동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얼마든지 이공계에 해당하는 어떤 역량들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공계생 의사가 역사를 좋아하는 게 문제가 되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좋죠. 역사 의식을 갖고 있는 게.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정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진로가 명확하다면 관련 동아리를 자기가 선택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자, 성남 본시가지 고등학교들은 학생부 종합전이 불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인가요? 네, 맞는 얘기예요. 종합전이 불리해요. 이유는 난도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 불리하냐? 그러면 그건 또 아니에요. 뭐냐면 인서울에 최상위 대학 이쪽으로 가면은 좀 불리해요. 제가 볼 때. 근데 중하위권 대학부터는 그렇게까지 불리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일반고끼리 싸움이에요. 이때부터는. 그 일반고끼리 싸움에 분당 강남권에 분당 강남이 가장 높은 데이터가 뭐냐면요. 교육 데이터 중에 재수율이에요. 재수율. 분당이 40%가 넘어가고 강남이 30% 정도 돼요. 재수율. 재수 왜 할까요?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스카이 등등 인류대들. 그래서 사실은 중위권 대학은 이런 특후 지역의 애들도 많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중위권이나 중하위권은 우리 성남 본시가지 같은 정도의 어떤 지역의 학생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인서울에 예를 들어서 건국대를 가고 싶다. 건국대 뭐 굉장히 좋은 대학이죠. 그런 데는 막 엄청나게 불리하냐? 그럼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낮은 난도를 가지고 있고 또 두 번째는 교사들의 입시 이해도가 좀 낮아요. 근데 제가 선생님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님들 와 계신데 학부모님들이 선생님들한테 컴플레인을 하는 정도가 적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자기 개발을 잘 못해요. 제가 보면.
뭐 반드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혹시 오해해서 딴 데서 이상한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평균치를 봤을 때 그런 경향이 좀 보인다. 그래서 학생들 세특을 가져오는 걸 보면은 정말 선생님이 써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들도 이해는 가요.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는 이유를. 근데 어쨌든 간에 업무도 과중되어 있고 입시 이해도도 좀 낮은 게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정보 부족이에요. 그냥 하다가 세특 다 지나가고 고등학교 2학년 2학기쯤 돼서 이때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가서야 그냥 나 내신 등급 3.3인데 그래가지고 쭉 대학을 봤더니 수박책에서 그랬더니 아까 봤듯이 한양대, 중앙대 이런 데가 3.5가 학생부 커트 70인 거예요. 나 되는 거네. 그래서 원서를 쓰죠. 육종합. 다 떨어져요. 저는 분명 본 적이 없어요.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준비를 잘 할 수 있죠. 그죠? 3등급에 중앙대 갈 수 있냐? 갈 수 있어요. 우리 평범한 우리 학생들이 3등급에서 중앙대에 합격할 수 있느냐? 갈 수 있죠. 갈 수 있는데 방금 전에 얘기한 것들이 잘 드러나고 완전히 좀 특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경쟁률이 20대 1인데 중앙대에서 일단 3등급 평균선에 있으면은 잘릴 거예요. 이 3등급도 3등급 나름인데 전공 적합성이 괜찮아야 돼요. 전공 적합성은 다른 학생들과 비슷한 정도의 3등급. 근데 단지 예를 들어 과학과 관련 과라면 국어 영어는 좀 떨어지는. 그럴 때 세특을 한번 뒤져봤는데 뭐야 한번 면접 봐볼까 이렇게 되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사례들이 되는 것들이고 자 1번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2, 3번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왜냐하면 수정 기간이 있으니까. 중학교 때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그죠? 자신의 진로와 학업을 고민하는 게 입시의 시작이고 학종의 성공 열쇠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컨설팅 해준 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3월이 오기 전에 내가 어떤 스토리 라인을 구성할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번거롭다면 제가 또 다른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자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럼 성적이에요. 성적. 그죠? 원서를 넣기에 필요한 성적 수준이 돼야 돼요. 여기 매우 무리라고 적었죠. 제가 안 된다고는 안 적었죠. 안 됩니다. 이렇게는 안 적었잖아요. 그죠? 아까 같은 사례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보통 2.0이 쓰는 대학을 2.5로 지망할 땐 그만한 다른 강점이 있어야 한다. 그죠? 하지만 2.0 학생들의 학생부가 나보다 못할 거라는 생각은 맞진 않아요. 그래서 먼저 성적이 나와야 되고 성적도 스토리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1학년 때 이미 망한 것 같아요. 정순위를 준비해야 될까요? 역시 그렇지 않아요. 아니다. 망한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이 적어놨네요. 그죠? 네. 1학년 때는 제대로 준비가 안 됐지만 2학년 때부터 드라마틱하게 변화할 수 있다면은 얘기는 달라질 수 있죠. 아까 4, 3, 2가 2, 2, 2랑 한번 싸워볼 만한 이유라 그랬죠. 그죠? 2학년부터 준비가 잘 된 학생이라면 어떤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그 스토리는 드라마틱한 변화가 될 거고 드라마틱한 변화는 성적 1번 그 다음에 다른 부분까지도 2학년부터 학생이 좀 달라졌네라는 느낌이 들면 돼요. 그죠? 자,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전문 컨설팅 업체에서 다들 똑같이 만들어내는 것들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의 1순위는 관련 교과 성적. 그죠? 2순위는 면접. 3순위는 학생부 교과 활동. 세특 얘기하는 거예요. 4순위가 선생님이 써주신 담임평가. 5순위가 학생부 교과 외 활동. 비교과 활동이죠. 이게 동아리 진로 봉사 쪽이 되죠. 6번째 학생부 정교과 성적. 그죠? 생각보다 이쪽이 비중이 낮죠. 자, 그래서 일단 방법을 알아야 돼요. 게임을 하더라도 튜토리얼 깨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튜토리얼인가요? 튜토리얼인가요? 그죠? 게임을 하더라도 그거 깨고 시작해야 되죠. 버튼 누르면 뭐 나가는지 알아야 되고. 마찬가지거든요. 입시를 준비할 때 입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시작을 해야 되죠. 시작하고 나서 대충 이렇게 그냥 휩쓸려 다니면 안 돼요. 다행스러운 거는 제가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드렸어요. 그죠? 성남 본시가지 제 경험상 모르는 학생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이탑 학생이 좀 앞서갈 수 있는 거죠.
자, 이젠 네 차례 적어놨는데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 사례들을 만들어 보세요. 굉장하죠? 그죠? 이게 굉장한 사례들이거든요. 이거는 완전 레전드인 것 같아요. 5등급에서 2등급.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례들. 그래서 이 다음번 설명회나 아니면 설명회가 아니라 제가 동영상으로 제작할 수도 있는데 이 다음이 공부법 얘기거든요. 수학은 어떻게 공부하고 국어는 어떻게 공부하고 과학은 어떻게 공부하면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보고 실천에 옮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학종. 학종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 스토리에서 중요한 건 교과 스토리와 비교과 스토리가 있는 거고요. 교과 스토리가 압도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 만해요. 자, 육종합을 쓴 학생인데 3.5등급으로 인서울로 학종이라도 쓰고 싶으면 3.4 안으로 성적 올리세요. 준비하면서 느꼈어요. 뭐 등등 얘기는 있는데 자, 요 얘기가 이제 중요하죠. 경험자 얘기니까 제발 비교과 챙길 시간에 내신 챙기세요. 그죠? 수만위에 올라오는 우주 상향 합격 수기보다 광탈 후기가 훨씬 흔하다. 5개 다 떨어졌다. 그죠? 3점대가 애매하다 보니까 육종합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재수 각오하고 쓰세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3점대 등급이 2점대 중반부터 한 3점대 중반까지의 등급이 굉장히 애매해요. 아, 인서울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단계잖아요. 고1 때 내가 5등급, 6등급 받았다. 선생님, 저 망했는데요. 정시할게요. 그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정시가 단일 전형으로 제일 많이 뽑으니까. 근데 학종 망했나요? 그럼 그건 아니에요. 학종 아직 해볼 만하죠. 오히려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여주기 되게 좋죠. 그죠? 하지만 육종합은 사실은 이렇게 수시는 육종합 쓰는 건 좋지는 않아요. 방금 종합전형에 대해서 쭉 설명했지만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당해에 나랑 같이 지원한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냐에 따라 달라요. 되게 웃긴 거예요. 작년에는 우리 재수생들, 작년에는 내가 똑같은 학종부로 학생부로 건국대를 썼는데 떨어졌어요. 다음 연도에 똑같은 학종으로 건국대를 썼는데 같은 학과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그죠. 굉장히 변수가 많은 전형이라서 이 변수가 많은 전형에 올 투자하는 거니까 이게 그죠. 그래서 교과도 좀 같이 챙겨가고 지금 수능 공부도 같이 하고 그래야 되는 시점이기는 해요. 자, 그래서 스텝 1은 일단 내신을 좀 챙기는 거고 스텝 2는 수능으로 가는 건데 여기서 이제 꼭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자, 학생부 이건 꼭 해. 1번 국어, 사회, 과학 공부 좀 해라. 이렇게. 맨날 영수, 영수 이렇게만 하잖아요. 그죠? 이게 훨씬 중요해요. 전공 과목들이고. 이거 공부를 꼭 해라. 그 다음에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좀 피상적이죠? 명확하지가 못해요. 뭐 이런 느낌보다는 제가 결론을 내려드리면은 학생부 활동, 수행평가를 하든 동아리 활동을 하든 진로 활동을 하든 열심히 하세요. 활동 속에서 뭔가 영감을 받아서 이거 나 세특에 쓸 수 있겠는데 싶으면은 그거는 좀 집요하게 파고드세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세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서 내 역량을 드러내라. 그죠? 뭘 고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그죠? 내신 점수를 챙기는 게 중요한 것이다. 이런 걸 기억하면 돼요. 자, 정시 논술 이건 꼭 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학생부를 중점적으로 내신으로 대학 가려고 하는 학생도 이건 꼭 하세요. 이거. 자, 시간이 좀 늦었지만 한마디만 더 할게요. 자, 순공 시간 챌린지를 했는데 학원에서 1, 2등급 선 아이들은 주말에 주중에 5시간, 주중에 10시간의 공부를 했어요. 3등급은 3시간, 5시간을 했어요. 4등급 이하 학생들은 몇 시간 했는지가 파악이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거죠. 어떤 날은 3시간도 넘게 했어요. 어떤 날은. 근데 어떤 날은 아예 안 했어요. 어떤 날은 1시간 했어요.
그날 할 게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다음날 수학 선생님이 좀 무서워서 너 숙제 안 해오면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 이제 3시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또 부드러운 선생님이어서 뭐 별다른 거 없다 그러면 또 뭐 이렇게 하는 거고, 학교 숙제 좀 있다 그러면 1시간. 기본적으로 루틴이 없죠. 일상. 왜냐면 제가 물어봤어요. 왜 너 공부를 이렇게 하니? 물어봤더니 할 게 없대요. 할 게 없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신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뭐 굳이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내신 기간에 주로 공부를 하니까. 4월 달에. 그 바쁜 4월 달에. 자, 여기 중간고사, 기말고사인데 4월 달이 내신 직전 기간인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수행평가가 겹칠 거고, 영수학원의 보충이 겹칠 거고, 특별 보충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진도가 갑자기 막 나갈 거예요. 3월까지 좀 설렁하게 하다가 시험 진도를 맞춰야 되니까 선생님이 진도를 쭉쭉 뽑는단 말이에요. 이때 무슨 공부를 얼마나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등급이 4등급 이하가 나오는 거죠. 이때 공부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하는데. 그래서 일상의 루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상에 공부할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거예요. 국어나 영어가 어느 순간 잘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영어학원 많이 다니시겠지만 가면 독해도 배우고 듣기도 하고 단어도 외우고 막 하잖아요. 이러다가 시험 기간이 되면 내신 대비 교재, 내신 공부를 하는 거죠. 국어도 똑같이 해야죠. 평상시에는 문학도 보고 비문학도 하고 뭐 하다가 내신 기간이 되면 내신 공부를 하는 거죠. 기왕이면 과학도 그렇게 하면 좋죠. 평상시에는 과학, 뭐 선행학습이나 공부를 좀 하다가 내신 기간에 바짝 하고. 그죠? 내신 기간에만 하면 4등급 이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꼭 챙기시고. 고2 1학기부터는 주요 입시 전략을 정하면 좋다. 그죠? 근데 학종에 대해서 제가 희망을 많이 줬기 때문에 완전히 정하기가 힘들 거예요. 자, 이도저도 싫다. 나는 이런 거 신경 쓰기 정말 싫다. 뭐 글쓰기도 싫고 자신도 없다. 그럼 정시로 하세요. 괜찮아요. 정시도 40% 이상 선발하고, 그것도 뭐 제 제자들은 정시로도 좋은 대학교 간 친구들 많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주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일단 동아리 선정이나 뭐 진로 활동하는 거, 진로 활동이나 자율 활동은 사실 별로 고민은 안 돼요. 일단 동아리 선정. 동아리 선정은 진로가 특별히 없다면 하고 싶은 걸 해라. 진로가 있다면은 특별히 있다면 관련된 거를 해라. 이렇게 정할게요. 그게 반드시 맞는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건 동아리 내에서 활동을 할 때 열심히 하고 뭔가 건수가 있으면 그걸 깊이 파고든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약간 스토리라인을 생각을 해두다가 나중에 수정 기간에 선생님이 써주신 거랑 내가 생각하는 거를 비교해서 수정하면 돼요. 자, 두 번째, 자율활동. 자율활동은 임원 활동이나 아니면은 뭐 자율적으로 하는 활동이니까 독서 같은 것들을 좀 녹여도 괜찮아요. 학교에서 캠페인 같은 것들을 할 때 해도 괜찮죠. 어떤 좀 영감이 오고 내가 잘할 수 있겠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스토리라인을 만들고. 자, 진로 활동. 진로 활동은 아주 명확하죠. 내 진로랑 관련이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진로가 없는 경우죠. 진로가 없는 경우는 흥미가 있는 걸 하세요. 봤을 때 좀 흥미가 있는 거. 이거 한번 들어볼까? 그럼 2학년 때 그 얘기 쓸 수 있어요. 1학년 때 이거 들었는데 거기서 진로가 좀 어느 정도 내가 좀 이게 좋아서 이런 걸 좀 파고들었다는 스토리. 그죠? 근데 이 세 개의 3대장 있잖아요. 지금 얘기한 동아리, 진로, 자율활동. 이건 메인이 아니라는 거죠. 비교과 활동들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교과 스토리다. 그래서 내신 점수 잘 받아내고, 그다음 전공 과목들 열심히 하고, 그죠? 수행 평가 열심히 하고, 그리고 거기서 세특을 구성하는 거. 얘가 1번, 그다음에 얘가 2번. 이 두 개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종합 전형. 그리고 여기서 드러나야 될 것들은 저 의사가 되고 싶어서 이래 이래 했어요. 이게 아니라, 그죠? 진정성과 그다음에 역량이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혹시라도 이해가 잘 안 가는 학생들은 선생님 찾아오고 한 달에 한 번씩 컨설팅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 학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3월 4일 날 우리 학원에 수학 레벨 테스트가 있죠. 그게 범위가 처음부터 2차 부등식까지거든요. 아니지. 3차 방정식까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진도가 나가고 있는 부분은 그거보다 더 뒤쪽일 거예요. 원방이나 이런 쪽. 그래서 어
뭐 BOB나 아니면 개념 원리나 RPM이나 책이 다 다르겠지만 어떤 책이든 뒤에 연습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좀 종합되어 있는 짧은 문제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세요. 레벨을 조금이라도 높여서 한 학기를 들어가는 게 좋아요. 어머님들도 밤늦게까지 고생하셨고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 자료랑 영상 등은 다시 한번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